201쪽에 268번. 네. 그러니까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서는 거잖아요. 근데 교대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게. 설명 방법을 좀 바꿔볼게. 결국 몇 명 쓰는 거야? 9명이 쓰는 건데 남학생이 5명이다 보니까 남학생이 요렇게 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요렇게 서줘야 교대로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남학생 5명 싹 다 나열하는 거 몇 팩? 5팩이죠. 여학생 4명 싹 다 나열하는 거 몇 팩? 4팩. 두 개 곱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자, 270번 보시면 A와 B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일단 A와 B인데 순서가 A, B일지 B, A일지 모르잖아. 그것 때문에 2 곱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A, B, 따다당 이렇게 보자고요. 됐습니까? 근데 A, B를 제외한 나머지 C, D, E, F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C, D, E, F 중에 몇 개를, 3개를 배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4P3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럼 누구 하나 남았어? E 하나 남았어. 잠깐만 C, D, F 미안. F가 하나 딱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를 배열해줘야 될 거잖아. 또 너 F일 수도 있고 F 너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들어간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인데 결국 또 9명이잖아. 여기다 할게 9명이잖아. 근데 지금은 조건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에 남학생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세워야지. 됐어? 그래서 5명 중에 일단 2명을 남학생 2명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명 싸그리 나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양 끝에 남학생이다. 됐습니까? 근데 나는 이번에 문제를 바꿔서 양 끝에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 이렇게 보겠다고.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 그 말은 남여도 되고 여남도 되고 남남도 돼. 누구만 안 돼? 여여는 안 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9팩에서 그쵸? 여여를 빼낸 거지. 그치? 그럼 여여는 여학생 4명이라고 그랬거든 여기서. 그쵸? 그래서 4P2 여학생 2명을 세우고요. 맞습니까? 곱하기 나머지 7팩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얘를 9 곱하기 8 곱하기 7팩으로 바꿔서. 됐습니까? 7팩으로 묶으신 다음에 9, 8은 72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푼다라는 것까지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에 272번 프라미스를 나열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그러니까 푸, 라, 미, 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한다라는 거는 요렇게 이웃해도 되고 요렇게 이웃해도 되고 요렇게 이웃해도 되고 3개 다 이웃해도 되고. 맞죠? 그러니까 모음이 다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됨.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몇 팩에서 7팩에서 빼줄 거란 말이야. 뭘 빼주는 거야? 모음이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경우를 빼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 문제의 응용인 거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얘부터 세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4팩. 일단 이게 섰다 치자. 됐습니까? 그럼 모음을 사이사이에 퐁당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5개에다가 3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P, 3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되겠다. 저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맡겨봐도 되겠죠? 예, 274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4자릿수를 만들 건데 양 끝에 홀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 2, 3, 4, 5, 6, 7이니까 1, 3, 5, 7, 2, 4, 6으로 나눠 생각을 한다면 양 끝에 홀수니까 일단 홀수도 세워야죠. 4, P, 2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7이 써졌다 치자. 그러면 나머지 5개 중에 2개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P, 2를 곱해주면 끝. 204쪽에 프렌드. 그러면 얘를 사전식 배열할 때
FDI, EAI 이거는 몇 번째 오는지. 그럼 이렇게 알파벳이 나왔었을 때 좀 헷갈리면 선생님이 팁을 드렸잖아. 어떻게 하자고? 숫자화 시켜서, 맞죠? 작은 자연수부터 배열해 보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75번 프렌드. 그러면은 아이씨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그 다음에 I, N 그 다음 R 이렇게. 영어 진짜 더럽게 못한다 진짜. 이렇게 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얘를 1, 2, 3, 4, 5, 6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괜찮죠? 그때 그러면 F부터 F 3, D는 1, I가 4, E가 2, N은 5, R은 6. 도대체 이 숫자는 몇 번째 자연수인 이걸 찾아준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앞에 1 있을 때보다는 분명히 큰 수잖아. 5팩. 맞습니까? 2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5팩. 그럼 3 왔다 드디어. 그 다음 1까지 됐어요. 1까지 됐어요. 그 다음 여기 2 왔을 때보다는 큰 수겠지. 그치? 그 다음 3 왔을 때보다도 큰 수겠죠. 그쵸? 그래서 3개를 채워주면 여기는 3팩, 3팩. 됐어요? 미안. 3, 1, 3 올 수 있다 없다? 못 오죠. 3은 이미 썼으니까 못 쓰잖아. 맞죠? 3, 1, 2.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3, 1,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2가 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맞죠? 5, 6. 이거 다음 숫자네. 그쵸? 그래서 126개. 이게 120, 120이거든? 246 다음 거거든? 247번째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85, 6번. 네. 185번 보시면 6 퍼뮤테이션 2R 플러스 1 4 곱하기 6 퍼뮤테이션 2R.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아래 개수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6부터 거꾸로 이거 개수 애매하잖아. 그치? 그때 이용되는 게 NPR이 N팩 나누기 N-R 이렇게요.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알겠습니까? 그럼 너는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그럼 널 빼면 5-2R 팩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4 곱하기 6팩 맞죠? 앞빼기 뒷팩 이렇게 6팩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도 부동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양수를 곱한 거니까. 결국 여기는 6-2R 팩 여기는 4 곱하기 5-2R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근데 팩토리얼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좀 보라 해서 10팩은 10 곱하기 9팩 이렇게 보자라고 했지. 그치? 맞아? 요거 하나 차이 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뭐냐면 봐봐. 6 빼기 2R이랑 5 빼기 2R이 얼마 차이 나? 1 차이 나지. 그리고 얘가 분명히 1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얘를 6-2R 곱하기 더 하나 작은 팩 5-2R 팩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 팩은 너 빼기 하나 작은 팩 이렇게. 저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6-2R이 4 이하로구나. 맞죠? 그래서 2R은 2 이상이다. R은 1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R은 1 이상인데 근데 R은 1 이상이긴 한데 이런 게 있죠? 너가 너보다 크거나 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6은 6이 2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R은 3 이하입니다. 같은 이유로 2R 플러스 1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을 넘어가면 5잖아. 2.5보다 더 작아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R은 1 이상인데 2.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가능한 R값은 1하고 2, 두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다음 186번 수능 기출이래요. A, B에게 두 인형이야, 인형.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 그 색깔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가 3개가 있고 바지가 3개가 있어요. 팬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옷의 색깔은 레드 아니면은 그린으로 색깔을 정한대. 근데 한 인형이 입힌 셔츠 바지는 다른 사람이 입히지 않고, 맞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가보자. 그럼 인형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인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셔츠를 일단 하나 입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개 중에 하나 입힐 수 있죠, 그쵸? 3 곱하기. 너도 셔츠 하나 입힐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셔츠는 안 입혀. 그러니까 2. 맞아요? 바지 같은 경우도, 팬츠 같은 경우도 3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셔츠도 생각하고 바지 생각해야 되니까 곱해주는 게 일단 맞는겨. 이거는 일단 이 중에 골라낸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골라냈어. 근데 A 인형은 이 색깔을 서로 다르게 정한대요. 그러면 그린 레드면 레드 그린 2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색깔 정하는 게 일단 너 2가지. 그런데 B도 다르게 정한대요. 그럼 그것도 가지서 몇 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다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9 곱하기 16. 3, 3은 9, 9, 2, 4개 16. 그래서 144. 213쪽에 285번. 자, 보겠습니다. NPE 플러스 4배의 NCE는 9배의 N-1C 3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대로 적어야 돼요. N부터 거꾸로 2개를 곱합니다. 맞습니까? 플러스 4 곱하기 너는 C잖아. 그럼 N부터 거꾸로 2개를 곱하는데 그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만큼 중복. 맞습니까? 너는 9배에 N부터 거꾸로 몇 개? 3개죠, 이번에는. 근데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수만큼 중복.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그러면은 하나의 항, 하나의 항, 하나의 항이잖아. 근데 nn-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쟤네가 0일 리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 약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주면 1 더하기 2가 나오죠? 너는 3은 9고 nn-를 지워줬습니다. 맞죠? 그래서 2분의 3배의 n-2. 요거 풀어주면 된다는 거. 288번. 자, 수학책이 5권. 그 다음에 영어책이 5권. 국어책이 4권이 있는데 여기서 3권을 선택할 때 모두 같은 과목을 선택한대요. 그러면은 뻔하잖아. 수학책 5개 중에 3개를 택하거나 또는 더 셈이죠. 영어책 5개 중에 또 3개를 택하거나 또는 영어책 4개 중에 3개, 국어책 4개 중에 3개를 택하거나 이렇게. 끝. 넥스트. 예, 290번. 자, A, B, C를 포함한 12명. A, B, C를 포함한 그럼 나머지 9명이겠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태에서 5명의 핸드볼 선수를 선발할 때 그러면 1번은 모두 선발될 거야. 5명 뽑을 거거든? 그럼 네가 포함됐으니까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9명 중에 몇 명? 2명 뽑으면 되겠네. 여기 정답이고. 2번. A, B는 선발될 거야. 그럼 얘네 뽑혔어. 몇만 뽑으면 돼?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너 선발돼? 안 돼? 안 되니까 9명 중에 3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 A, B, C 중 적어도 1명이 선발된다. 적어도 1명이 들어가야 돼. 그럼 최악은 뭐야? 다 빠지는 거지, 그치? 삼형제라고 생각해봐, 삼형제. 우리 중 적어도 1명은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 최악은 뭐야? 아무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전체 12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이 중에서 5명이 다 뽑히는 게 최악이죠. 이것만 빼주고 나면 적어도 1명은 들어가 있겠지, 뭐. 됐지요? 네. 292번.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그러니까 292번. 1, 2, 3, 4, 5, 6, 7, 8, 9. 위에가 홀수, 아래가 짝수가 되시는 건데. 홀수 2개, 짝수 2개 택해서 자연수를 만들어내잖아. 그럼 홀수 5개 중에 2개 택하고, 짝수 4개 중에 2개 택해서, 그 4개를 싸그리 배열해주면 끝. 됐습니까? 네. 넥스트. 295번.
자, 위에는 점이 4개가 있어요. 아래는 점이 5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직선부터 세보자, 직선. 그럼 직선은 분명 9개의 점 중에 2개를 택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빼줘야지. 뭘 빼줘야 되냐면, 이 4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건 하나의 직선이잖아. 맞죠?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택한 직선을 일단 빼준다. 근데 빼더라도 하나는 빼고 빼준다.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 5개 중에 2개 택하는 건 다 같은 직선이잖아. 그럼 빼면 이 선이 다 빠져버리는 거니까 빼더라도 하나는 빼고 빼준다. 이렇게. 이게 직선의 개수고요. 그럼 두 번째 삼각형은 9개 중에 3개를 택할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거기에서 빼준다고. 뭐를? 4개 중에 3개를 택할 때는 삼각형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빼고 빼는 게 아니라 다 빼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5시 3을 다 빼주는 거죠. 이렇게. 납득되겠어? 네. 자, 연습 문제 스텝 2를 보겠습니다. 자, 180번부터요. 195쪽이고요.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런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3으로도 나눠 떨어지면 안 돼. 5로 나눠 떨어지면 안 돼. 근데 나눠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부르죠? 배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3의 배수면 안 돼, 5의 배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엄마 문제라고. 3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문제를 바꿔내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한다? 15와 서로소라고 말이 나와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였잖아.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달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엄마 문제라 그랬어. 3의 배수 하지 말고 5의 배수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건 항상 저렇게. 그럼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 들어가시면서 A3 합집합 A5에 요렇게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너의 이제 경우의 수를 세주게 되는 건데. 이렇게요. 그럼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을 빼는,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디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보면, 여기에 주목해보면 합집합이니까 NA3 플러스 NA5 마이너스 NA3 교집합 5 이걸 세주는 거잖아. 그럼 전체 집합은 얼마부터 1번부터 100까지니까 3의 배수, 100을 3으로 나눈 몫은 33. 100을 5로 나눈 몫은 20. 맞죠? 여기서 3과 5의 교집합은 15의 배수를 얘기하네요. 6개 있죠, 6개.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50에서 6이 빠지니까 44가 나올 텐데 전체 100에서 빼주면 나머지 56개가 잠깐 잘못 계산했는데 15배수가 9개죠. 아닌데 뭘 틀렸냐? 5의 배수 20개 맞고요. 33개 맞아요. 그 다음에 15배수는 15 곱하기 6 하면은 90 나오니까 6개가 맞는데 얘 잘못했다. 에이씨 53에서 6 빠지면 47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나온다? 53개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다음 이제 18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수가 A, B라 할 때, 그럼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36가지가 나온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너무 쉽잖아. 얘가 실근이래. 그럼 당연히 뭘로 접근하셔야 돼요?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요.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가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안 했어요. 그냥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줘요. B가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이제 A가 1이야. 그럼 너 1이니까 1 이하야. 그럼 B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A가 2야. 2의 제곱은 4잖아. 1, 2, 3, 4. 여기가 3이야. 9잖아. 그럼 너는 1부터 이제 다 6까지죠. 근데 4일 때, 5일 때, 6일 때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가지수는 여기는 1,1 하나밖에 없는 거고 2,1부터 2,4까지 4개가 있는 거고 여긴 6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6, 6, 6, 6 이걸 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시겠네요. 182번 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넓이가 이제 반지름이 1, 2, 3, 4, 5야. 맞죠? 그럼 넓이가 얘는 파이고, 맞지? 얘가 4파이거든? 그럼 4파이면 여기는 몇 파이야? 3파이야. 얘는 9파이잖아. 9파이에서 4파이가 빠지는 거니까 5파이. 이게 돼요? 16파이에서 9파이가 빠지는 거거든? 7파이. 이것도 규칙이 있네. 1, 3, 5, 7. 여기 9파이가 나오시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세 가지 물감을 칠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 세 가지 컬러예요. 컬러를 A, B, C라고 그래서. 근데 규칙은 같겠죠.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열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파이를 칠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 열통, 그러니까 30파이까지 칠할 수 있는 거야. B도 열통, 맞죠? 30파이, 30파이까지 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갑시다. 네. 서로 다르게 칠할 수 있는 문양의 개수. 그러면 뭐 어서부터 볼까? 많이 칠하는 것부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 세 가지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A를 칠했다고 치면 지금 분명히 우리는 열통, 그러니까 한 통당 파이를 칠할 수 있는 걸 열통을 쓸 수 있으니까 10파이까지 칠할 수 있는 거네. 10파이. 10파이를 칠할 수 있는데 이미 몇 파이 써버렸어. 그럼 너도 10파이 쓸 수 있고 너도 10파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9파이 써버렸지. 그러면 너는 파이밖에 안 남아.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A는 절대 못 칠해. 물론 A를 칠했기 때문에 A를 못 칠하는 것도 있고. 그럼 B, C 중에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 됐어요? 그럼 만약에 B를 칠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B는 7파이를 칠해버렸지. 그러니까 몇 파이 남았어 이제? 3파이 남아버렸네. 그럼 여기는 이제 B만 조심하면 되니까 A나 C를 칠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A가 남은 게 파이밖에 없잖아. B는 못 칠하고. 그러니까 C밖에 안 되는 거죠. C밖에 안 되는 거죠. 한 개야, 한 개. C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C는 5파이 칠했기 때문에 몇 파이 남았어? 5파이 남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긴 또 B나 A를 칠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돼. 근데 3파이거든? 못 칠하죠. B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한 가지야. B밖에 안 되는 거야. 그 B는 다 칠해버렸어. 없어 이제. 여기는 이제 A나 C를 칠할 수 있지. A도 칠할 수 있고 C도 칠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12개가 나온다. 183번 보시겠습니다. A, B, C, D가 이렇게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네. 근데 여기도 2개야. 2개고 여기도 2개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A에서 C 여기를 연결하는 도로를 X개를 추가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해서 A에서 D까지 방법수가 53개가 되도록 할 때 여기 몇 개를 추가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도로끼리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도로끼리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건 어쨌든 됐어요. 문제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인데 다이렉트로는 못 가. 맞죠?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거나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가거나 맞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연결돼 있지. 그치?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가거나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갔다 D를 갈 수도 있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해보자. A, B 3개, 3개 9개입니다. 맞죠? X개, 2개, 2X개입니다. 이게 되니? 맞아?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건 3개, B에서 C로 가는 게 2개, C에서 D로 가는 게 2개. 2는 4, 3, 12개가 나오시게 되겠고요. A에서 C로 가는 게 X개, C에서 B로 가는 게 2개, B에서 D로 가는 게 3개, 6X개가 나오시겠네요. 결국 만들어지는 거는 8X 플러스 얼마? 21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개수가 몇 개가 나오도록? 53개가 나오도록 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괜찮니? 네. 근데 딱 안 나눠 떨어지는데 뭘 실수했나? 나눠 떨어지는데. 넘어가면 32. 아, 되네요. 다음 184번입니다. 자, 정육면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A,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따라 출발하여 꼭지점 G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세달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A에서 출발, G로 나와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해야 돼. A에서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E로 가는 경우와 A에서 D로 가는 경우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막 삽질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맞나? 아,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구나. 아,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지만 한 번 간 꼭지점은 가진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A에서 B로 왔어. 됐어요? 그럼 B에서도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A로는 못 가. C 또는 F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요건 잠깐 지울게. A, E, A, B는 따로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C로 왔다 치자. 여기서 C로 왔다 쳐요. 맞지? 그럼 C에서 바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G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까? C에서 B로는 못 가는 거지. 그치? 그럼 C에서 D로 갈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 끝난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로 왔어요. D에서 C로는 못 가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D에서 다시 A로도 못 가는 거지. 그치? 그럼 D에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H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밖에 안 나오시겠네. 그러면 H로 왔어요. 됐습니까? 그럼 H에서는 바로 G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바로 G로 안 가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H에서 E, F, G로 갈 수도 있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E에서는 다시 A로 못 가잖아. A는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B로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겠죠. 와씨. 그래서 벌써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F로 갖다 쳐요. A에서 B로 갖다 F로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F에서 바로 G로 나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F에서 다시 B로는 못 가는 거다. 2로 갖다 쳐. 됐어요? 2로 갔는데 A로도 못 가는 거다. 그치? 그러면 2에서 다시 어디로 가? H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맞아? 근데 H에서 D로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H에서 D로 갔다가. 맞습니까?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G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까? 아니면 F에서 E로 갔다가 H로 왔다가 F에서 G로 오는 거 했고 이제 E에서 H로 갔다가 바로 G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게 되겠네. 벌써 6개가 나오시네. 맞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A에서 E로 갔을 때랑 A에서 D로 갔을 때를 굳이 세야 할까? A에서 B로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A, D로 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이쪽이냐 이쪽이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주는 여기 있는 거고. 굳이 찝찝하다면 A에서 E로 갔을 때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걔도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8개가 나온다. 자, 스텝 이제 206쪽에 스텝 2 191번부터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센에도 있는 문제일걸? 그리고 RPM도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네. 이렇게 있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그림이 나눠져 있어요. 섹터가. 자, 그런데
이 동네를 인구조사를 할 건데 6개인데 5명밖에 없어. 야, 그럼 필연적으로 한 명이 두 군데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걔한테 이렇게 보라고 하면 개 짜증나겠죠. 그쵸? 아니, 그림이 작아서 그러면 이게 실제 동네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보는 애한테는 붙어 있는 곳을 보게 할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되겠어? 사람이 5명이 있단 말이야. 뭐부터 생각해야 돼? 누가 두 군데를 돌 것이냐부터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그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개죠. 맞습니까? 그러면 띠리리띠리 해서 너가 두 군데를 보기로 결정했다. 그럼 나머지는 한 군데만 봐야지. 근데 이 두 개를 보는 애가 이제 연속된 지역을 봐야 되니까 그걸 세줘야 되겠어요. 맞아요? 여기 1번. 맞아. 이렇게. 요렇게 2번. 맞습니까? 요렇게 3번. 맞아? 요렇게 4번. 요렇게 5번. 이해되나? 요렇게 6번. 요렇게 7번. 요렇게 8번. 9번. 10번. 총 10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접한 두 군데를 보는 방법이.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난 이렇게 볼게. 이렇게 내가 두 군데를 맡을게. 그럼 4명이 하나 둘 셋 4개를 맡으면 되는 거죠. 곱하기 몇 팩? 4팩. 그러면 5 곱하기 4팩은 5팩이잖아. 120 곱하기 10이니까 1200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192번입니다. 자, A, B, C, D, E, F를 일렬로 세울 때, 얘를 일렬로 세울 때 A를 맨 앞에 세우고 B는 A와 이웃한. 그러니까 A를 맨 앞에 일단 세우래잖아. 세워. 시키는 대로 좀 해. 세워. A 너 일단 앞에 가 있어. 이렇게요. 근데 B는 A와 이웃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건 나중에 본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요. 하여튼 얘는 B는 A가 붙어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가지 경우겠죠. 그래서 B를 여기다 세웠다 치자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팩. 한 개도 안 어렵죠, 그쵸? 다음 193번입니다. 자, 7개의 숫자에서 5개를 택하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의 숫자를 짝수와 홀수를 교대로 만든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건데 짝수와 홀수를 교대로 만드는데 근데 짝수가 3개인지 홀수가 3개인지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짝, 홀, 짝, 홀, 짝일 수도 있는 거고 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주어진 숫자가 1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홀수는 1, 3, 5, 7 4개고 짝수는 2, 4, 6 3개란 말이야. 이렇게 분류라는 걸 했고요. 됐습니까? 그럼 짝수가 3개니까 이때는 3, P, 3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홀수는 4, P, 2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3P, 3은 3팩이니까 6개, 12개, 72가지의 방법수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이번에 홀이야. 그러니까 4, P, 3. 인정? 짝수는 3개 중에 2개니까 3P, 2 이렇게요. 그럼 넌 4팩과 똑같아요. 24. 넌 3팩과 똑같아요. 24 곱하기 6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24 곱하기 6 하면 얼마 나와?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6, 4, 24, 2 올라 144 나오시겠네요. 두 개 어떻게 해줘라? 더해줘라. 그쵸? 자, 194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맞습니까? 6개를 나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 그러면 무조건 1부터 9까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맞습니까? 1부터 9까지는 맞지. 1부터 9까지는 맞는데, 그 6개의 자연수가 홀수가 몇 개인지 짝수가 몇 개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 6개가 홀수 3개, 짝수 3개일 수도 있는 거고 홀수 2개, 짝수 4개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온다. 그러면 몇 자리 자연수야?
6개죠. 적어도 한쪽에 홀수가 온다라는 말은 양쪽 다 짝수만 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체는 일단 6팩에서요. 맞죠? 뺄 거야. 뭐를? 양쪽 다 어떤 경우? 그쵸? 한쪽 끝에 홀수니까 양쪽 다 짝수인 경우를 빼면 그게 얼마가 나온다고요? 432가 나오신다. 근데 우리 6팩 정도는 외우자고 하지 않았어? 720이시잖아요. 그럼 720에서 432를 빼주면 8. 여기 얼마야? 그러면 8. 맞죠? 6에서 2. 되게 못하네. 이게 288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그러면 여기를 나눠봅시다. 짝수를 x개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홀수는 6-x개 나타나실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양쪽 다 짝수야. 짝수야. 그러면 xp2가 나오시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돼? xp2. 그럼 여기 짝짝 세웠다? 그럼 나머지 몇 개? 4개를 1로 배열만 하면 되는 거죠. 288이죠. 감사합니다. 그럼 4팩 24로 나누는 거죠. 그쵸? 24로 나누면 12가 나오시네요. 얼마부터 거꾸로 2개 곱한 게 12가 나와? 4, 3, 12. 맞죠? 그래서 x는 4다.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195번. 5개의 주 숫자 2, 3, 4, 5, 6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5자리 잔수를 만들 때 얘를 가지고 만들 때 54,000보다 작은 짝수. 얘보다 작은 짝수. 그럼 여기가 얼마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맞죠? 5, 2일 때, 5, 3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괜찮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짝수로 끝나야 되니까 2는 안 되고 4 또는 6일 때게 되겠습니다. 맞죠? 이해되니? 그럼 2, 4를 제외한 나머지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몇 팩? 3팩. 너도 3팩.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3일 때는 2, 4, 6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2, 4, 6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또 3팩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자리가 너무 좁다? 5, 2, 5, 3을 좀 지울게. 여기 4가 있었을 때. 그러면 4를 써버렸으니. 맞죠? 짝수가 되려면 2, 6밖에 못 쓰겠네. 또 3팩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3팩이 몇 번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번 나온다는 거. 3팩은 6이니까 6, 7은 42가 나오시겠네. 근데 아직 안 끝났죠? 5, 2, 5, 3 얘가 남았고요. 그럼 일단 5는 쓴 상태에서 맞습니까? 2를 썼어. 그럼 짝수가 되려면 뒤에 4, 6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2개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2팩. 또 마찬가지 5는 쓴 상태에서 3을 써버렸지. 그럼 짝수는 2, 4, 6 가능한 거죠. 맞죠? 근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다 이게 2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팩이 몇 번? 5번. 그러면 10개. 총 52가지다. 이렇게 세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 봐. 분류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렇게요. 맞지? 자, 마지막 196번. 절반. 요렇게. 여기를 한 번씩 사용하면 사전식 배열할 때, 얘래. 사전식 배열이래요. 그럼 아까처럼 또 무식한 틀을 팍팍 내야 되나? 처음에 A. 맞죠? A, B, C, D, E, F, G. LMN, OPQ, R, XYZ. 이렇게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적혀 있는 게 뭐냐면 G, Y, R, N, M, E, A라서 너가 나타내는 숫자열은 G, 3, 7, R이 6, N이 5,
m이 4, 2, 1 너하고 그 다음에 NGEA NGEA MRY 그럼 N은 5, G가 3, E가 2, A가 1, M이 4, 6, 7 요 사이에 있는 문자열, 즉 숫자의 개수를 세보라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지워버릴게요 이제. 요 사이에. 그럼 일단 4라고 시작하는 건 무조건 사이에 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6팩. 요건 됐지 뭐. 그 다음에 그럼 3, 7, 6, 5, 4, 2, 1. 아, 이게 3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숫자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3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숫자니까. 그럼 4로 시작하는 숫자가 쭉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5로 시작해, 5로. 됐죠? 5로 시작해. 그 다음에 여기가 1로 시작한다, 2로 시작한다 하면 되겠지, 일단. 자, 그러면은 5, 3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 여기가 1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 3, 2, 1, 4, 6, 7. 이게 이제 5, 3, 2 다음에 시작하는 제일 작은 숫자. 여기만 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 여기는 이제 5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5팩. 너도 5팩. 너는 몇 팩이겠어요? 4팩. 그래서 720이랑 120, 120, 240이랑 24를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이제 219쪽 조합을 이용하여 조를 나눈다 라고 했어요. 조를 나누기. 일단 서로 다른 개체여야 됩니다. 서로 다른 6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조를 나누는데 아직은 이름은 안 붙였어. 그냥 이렇게 찢어져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조를 나눈다라는 건 이렇게 담는다고 생각을 하는 걸 텐데, 알겠습니까? 담는다라고 하는 걸 텐데 얘네는 서로 같은 거예요. 이걸 좀 개념을 잘 잡아야 돼. 개체는 서로 다 다르지, 그치? 다른데 그냥 야 이렇게 잠깐 찢어져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얘가 무슨 A조, B조, C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의 이름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A, B 있는 거랑 B, A가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얘네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조를 나눌 때 물론 보통은 2명 나누긴 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그런 인원 제한은 일단 없어요. 0명만 아니면 되는 거야. 3개조로 나눈다고 칠게요. 3개조로. 그러면 1명, 2명, 3명으로 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1명, 4명으로 조를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명, 2명으로 조를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더는 없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한 주머니가 다 똑같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1, 2, 3, 2, 1, 3, 3, 2, 1 이걸 다르게 보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냥 일단 1명, 2명, 3명으로 조를 짤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6명 중에 1명을 담는 거죠. 그쵸? 그래서 6시 1이 되는 거야. 그럼 1명 여기 들어와 있어. A 이게 들어왔다 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잖아요. 그쵸?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또 뽑자 이거예요. 그래서 B, C가 들어왔다 쳐.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3명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D, F가 딱 들어가면 얘는 끝난 거야. 그래서 얘도 짜고 얘도 짜고 얘도 째야 되니까 저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114야. 114 이번에는. 그러면 지울게. 한 명 4명으로 조를 짤 거예요. 그럼 방식은 똑같아. 6명 중에 1명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네. 만약에 A가 들어왔다 치자. A가 들어왔다 치는 거야. 확실하게 A가 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 또 1명을 뽑아줘야 되겠죠. B가 들어갔다 치자. 이렇게요. 맞습니까? 일단 곱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당연히 나머지 4명 중에 4명을 다 담으면 되는 거야. 근데 A를 담았다 치고 B를 담았다 친 거잖아. 근데
6명 중에 하나가 B고 나머지 5명 중에 하나가 A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C, D, E, F야. 아까 적었던 건 A, B, C, D, E, F야.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라고 다른 케이스라고. 같은 케이스란 말입니다. B, A, C, D, E, F가 한 조. A, B, C, D, E, F가 한 조. 그쵸?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이 돼요. 근데 이때만 중복인가? 아니지. 여기가 한 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다 보니까 CD, ABEF나 DC, ABEF나 맞아 안 맞아? 즉 여기 숫자가 어떻다 보니까 같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한 명씩은 일렬로 세우는 수만큼 중복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맞아요? 몇 개의 주머니가 같다 보니까 2개의 주머니가 같다 보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규칙적 중복은 뭘로 해결한다고요? 나눗셈으로 해결한다. 이택. 숫자가 같은 주머니가 몇 개니까 2개다 보니까 2팩분의 1인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럼 너는 이제 2 똑같네? 그럼 당연히 6명 중에 일단 몇 명? 2명. 나머지 몇 명 중에? 이렇게요. 그 나머지 2명 중에 2명은 다 들어가는 거고 곱해 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2명이 A, B, C, D, E, F라고 쳐본다면 근데 여기 2명이 C, D였어. 그 다음 2명이 A, B고 그 다음 E, F인 거야. 같은 경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이 세 조를 일렬로 세우는 수만큼 같은 숫자가 몇 번 나오다 보니까 3번 나오다 보니까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나눗셈으로 해결한다. 근데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세 개를 일렬로 세우는 수만큼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돼? 여기까지 하는 게 뭐냐면 분할이에요. 분할. 그러니까 얘를 쪼갠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조를 짰으면 뭐 예를 들어서 3개를 짰으니까 교무실 청소, 복도 청소, 반 청소 뭐 이렇게 운동장 청소 뭐 이렇게 아니면은 너는 뭘 조사해와 너는 컴퓨터로 작업해 너는 뭘 발표 준비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역할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6명을 3개조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 숫자를 다 어떻게 해주는 거다? 더해주는 거겠죠. 이거는 1명, 2명, 3명일 경우 이거는 1명, 1명, 4명일 경우 2명, 2명, 2명일 경우로 분류해서 경우수 각각 구해준 거고 맞습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6명을 3개조로 분할을 한 거고요. 맞습니까? 그 3개 조를 이제 3군데로 보낸다. 분배를 한다. 맞습니까? 그럼 그 조를 배열해 주는 거지? 그럼 3개 싸그리 나열이죠? 곱하기 몇 팩? 3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것까지가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와. 여기까지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예제부터 봅시다. 219쪽 밑에 보면 예제가 나오는데 9명의 학생을 1번은 2, 3, 4로 2번은 4, 4, 1로 3번은 3, 3, 3으로 조를 짜봐라. 그러면 9명 중에 2명 맞습니까? 그럼 2명 뽑았으니까 나머지 몇 명? 7명 중에. 그럼 5명 세웠으니까 4명 중에 4명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2명, 3명, 4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4, 4, 1이야? 9C 4 맞아요? 그 다음에 5C 4 1C 1 근데 여기 A, B, C, D, E, F, G, H 근데 여기가 E, F, G, H, A, B, C, D는 같은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일렬로 세울 수만큼 중복이 돼서 됐어요? 여기는 9C 3, 6C 3, 3C 3, 3팩분의 1 이렇게 괜찮지 않나요? 네. 다음 next. 그래서 문제를 보면 특강 1번 보세요. 서로 다른 8개. 그러니까 이게 개체가 다르다는 말을 괜히 했던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8종류의 꽃이 있는데 다 다른 종류예요. 맞습니까? 걔를 2, 2,
4로 일단 나누는 거야. 8송이를 2, 2,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8C 2, 6C 2, 4C 4, 2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럼 밑에 또 둘, 셋, 셋으로 일단 나눠. 그러면 8C 2, 6C 3, 3C 3 곱하기 200분의 1까지 가셔야 되는 거지. 근데 끝나지 않았어.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3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꽃이 이제 다 세 묶음이 다른 묶음인 거지. 그치? 그걸 서로 다른 3명에게 배열해 주는 거잖아. 맞죠? 쭈르륵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곱하기 몇 팩? 3팩. 자, 근데 이제 220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대진표가 나오거든요. 네. 대진표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 자, 대진표. 자, 일단 그 전에 가볍게 워밍업으로 풀 리그. 이건 엊그저께 문제도 풀어봤다 사실. 예를 들어서 N팀이 참여했는데 그들이 다 한 번씩 싸우는 걸 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다 싸우는, 한 번씩은 다 싸우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건 악수하는 문제와 똑같다 그랬죠? 야, 너 나와서 악수해. 그럼 경기 한번 시작.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 경기 수는, 총 경기 수는 NC2. P가 아니야. C야. 왜? 한일전과 1한전은 같은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너 나와서 악수해. 그럼 경기 시작.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납득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토너먼트에 또 마찬가지로 N팀이 참여했을 때야. 예를 들어 8팀이 참여한 토너먼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벌어지는 총 경기 수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토너먼트는 리그전과는 달리 리그전에서는 져도 또 싸워야 되거든요. 네.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참가한 팀이랑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맞지? 매 경기마다 한 팀씩 꼭 떨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우승팀은 몇 팀이야? 한 팀이지. 지금 8팀 기준으로 우승팀은 몇 팀이야? 한 팀이야. 그럼 7팀은 다 떨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매 경기마다 한 팀씩 떨어져. 그럼 7팀이 떨어졌지. 그럼 몇 경기? 7경기. 맞아?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너먼트는 N팀이 참여하는데 우승팀은 한 팀이고 나머지 N-1팀이 떨어진다? 그러면 각 경기마다 한 팀씩 떨어지는 거니까 N-1경기가 총 경기수다.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진표야, 대진표. 알겠습니까? 그럼 대진표는 항상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쪼개볼 수 있어요. 항상. 부전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항상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한, 중, 일, 세 팀이 어떻게 대진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일단 기본 상식으로 한, 일 들어가는 거랑 일, 한이 들어가는 건 같은 경우로 본다, 다른 경우로 본다? 같은 경우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요 자리죠. 다 여기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야? 왜? 팀이 3개인데. 그치, 한 팀만 들어갈 수 있는데 3팀이 대기하고 있잖아. 경우의 수 몇 개? 3개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이 딱 들어갔다 치면 자동으로 중1은 싸우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다? 3개야, 3개. 한국 들어가면 중국, 일본. 일본 들어가면 한국, 중국. 맞죠? 중국 들어가면 한일. 됐지? 그래서 세 팀을, 당연히 세 팀일 수밖에 없잖아.
세 팀을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은 무조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자, 그럼 이번엔 여기 몇 팀이 대기 타고 있겠어? 네 팀이 대기 타고 있겠죠.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됐니? 이 센스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무도 안 적혀 있지. 그러면 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다? 라고 대답하면 센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야. 네 개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그건 네 자리가 모두 다를 때라고. 근데 지금은 누가 들어가든 아무도 안 들어가도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국에서 하고 이거는 일본에서 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맞지? 어디다 넣을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데요? 그럼 한 가지야. 알겠어요? A 그냥 여기 갖다 쳐.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는 달라졌지. 여긴 들어가는 순간 A랑 싸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여기 들어갔을 경우 수 몇 개? 세 개. 그래서 예를 들어 B가 들어갔다 쳐. 그럼 나머지 CD는 무조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내 팀을 배열하는 방법도 세 가지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 B, C, D, B, A, C, D A, B, D, C A, B A, B, A, B, C, D B, A, D, C 이게 다 같은 경우라고 그래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경우고 이것도 같은 경우야. C, D, A, B 그렇잖아. 결국 CD랑 AB랑 붙는 거잖아. CD가 붙고 AB끼리 싸우는 거잖아. 그 결과는 다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벌어지는 거는 몇 개라고 바라본다? 세 개라고 바라본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진표 문제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총 몇 팀이 참가한 경기겠어? 7팀이 참여한 경기일 거 아니야. 그럼 7팀을 중에 일단 여기 4팀, 여기 3팀으로 분할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7시, 4, 3시, 3 했지, 그치? 분배를 한 거야. 분할을 한 거야, 분할. 조편성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4팀을 여기다가 박아 넣는 방법수 아까 몇 개라고? 3개. 여기도 3팀 정해졌지, 그치? 아직 안 넣었어. 이제 여기다 때려 박을 거지, 그치? 그 가치수가 몇 가지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팀이야. 맞죠? 그럼 얘를 잘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란 말이야. 요 모습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여기 이제 2개야. 맞지? 그러면 6팀을 일단 4팀, 2팀으로 분할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2팀, 4팀으로 봅시다. 그럼 6시 2. 됐어? 4시 4. 인정되니? 그러면 여기 2팀은 그냥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야. 이해돼? 여기 4팀은 여기다 때려박는 방법수가 몇 개라고? 끝. 이렇게. 엄청 쉽지? 맞아? 자,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얘를 잘 쪼개보면 무조건 너 또는 너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그 8팀짜리잖아. 그럼 8팀을 일단 4팀으로 분할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4, 4 똑같잖아. 그럼 뭐까지 해줘야 돼? 이것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야 완벽하게 두 조로 편성이 된 거야. 이해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개라고 이제? 여기는 끝.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8팀을 박아 넣는 방법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스텝 2로 복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은 숙제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222쪽에 있는 스텝 2 208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NC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NC5의 X 플러스 NC3은 0. 너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맞죠? 근데 두근의 곱이 얼마라고 나왔어? 1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두근의 곱은 빼박 너분의 너잖아. 맞죠? N은 5인데
알았어요. 네. OC2랑 OC3이 똑같으니까. 이게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두 개 더한 게 5잖아. 그러니까 조합 때 이거 있잖아. 2명을 뽑는 방법 쓰면 3명을 버리는 방법 쓰면 똑같다. 이렇게. 네. 그건 5명일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은 5야. 그랬을 때 이번엔 두 군의 합을 구하래요. 두 군의 합은 너분의 부호 바꾼 너니까 네. 52분의 55가 정답이 일단 되실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닐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n부터 거꾸로 3개. 너를 이걸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너는 n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그걸 너로 나누시는 거죠. 그럼 번모스 대대가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다 그랬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하다고 하셨네요. 맞습니까? 그럼 남는 건 3, 여긴 1, 여기도 1, 여기는 n-2 남았네. 맞죠? 요렇게 해서 분모, 요렇게 해서 분자. 너가 얼마? 1. 그러면 n-2는 3이니까 n은 5. 똑같이 나오겠고 두 군의 합은 52분의 55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다음 209번. 남녀 학생 15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오케이. 근데 15명이 이렇게 있는데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 일단 몰라. 근데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이래요. 그러면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를 빼야 되는 거지. 전체에서. 이해돼? 15C3 전체의 경우에서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이만큼이 남학생이야? X명. 됐습니까? X명 중에 3명이 뽑히는 경우를 빼면은 그게 적어도 여학생이 뽑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게 445라고요. 대화가 좀 되시나? 네. 그러면 15부터 거꾸로 3개. 3, 2, 1. 3, 55, 2, 7은 14 이렇게 나가시네. 그럼 35 곱하기 13은 3, 5, 15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455 440, 455, 445 10 나오네. 53이 12예요. 52가 10이라고. 네. 다음 210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몇 가지 조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자주 잘 나오니까. 어느 파티에 참석한 13쌍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남자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였고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참석한 사람이 모든 나눈 악수 횟수는 모두 몇 회인가 라고 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A1 남편 부인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A2 스몰 A2 이렇게 해서 13쌍의 부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는 악수를 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남자들끼리 악수를 한 횟수는 13 컨비네이션 2가 나오시겠네요. 네. 아까 리그전 할 때 악수하는 방법 쓰잖아. 남자 10명 세워놓고 빨리 악수해. 이렇게 하면 13씩 2의 방법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게 남자들끼리 악수한 거야. 네. 이번에는 남녀가 악수한 걸 또 찾아봐야 되겠다. 남녀가 악수. 근데 이 사람이 악수한 게 자기 부인을 뺀 12명이잖아. 너도 마찬가지 자기 부인을 뺀 12명이잖아. 네. 그러니까 12번씩 악수를 했겠지. 한 명당.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 13명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3C2는 13 곱하기 12를 다시 2 곱하기로 나눈 거. 6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13 곱하기 6과 13 곱하기 12를 더하는 거니까 13 곱하기 얼마? 18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211번입니다. 집합 x가 1, 2, 3, 4, 5에서 y 1, 2, 3, 4, 5, 6, 7, 8로의 함수. 근데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죠. 한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x가 커지면 그거가 함수값도 더 커진다라는 거지. 맞아요? 네. 즉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린 순서를 생각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순서가 없으면 우리가 순서까지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이 막 학생 수가 많아. 그래서 장학 뭐 상장을 주려고 해. 성적 잘 본 사람. 근데 이제 뭐 원장쌤이 앞에서 상장을 주려고 하는데 5명을 상장을 줄 거예요.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5명을 세울 거야. 그럼 5팩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렇진 않겠지만 뭐 원장쌤이 약간 꼰대기 짓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 작은 애부터 컸으면 좋겠다고. 근데 뽑힌 5명 키가 다 다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걔들이 쓰는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한 가지야.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한 가지야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으로 5명만 뽑으면 세우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 순서를 제시하면 오히려 우리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럼 순서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얘는 조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그래 여기에 1, 2, 3, 4, 5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 8까지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안에는 1대1한테 또 내포되어 있다? x가 다르잖아. 그쵸? 그럼 y도 달라 무조건. 그러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1대 함수까지, 1대1까지는 일단 내포되어 있는 건데 만약 그냥 1대1 함수라고 쳐봅시다. 이게 다르면 너도 다르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너 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개? 8개잖아. 너는 7개. 그게 뭐야? 8, 7, 6, 5, 4를 곱한 거잖아. 결국 8P, 5를 한 거라고. 순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숫자 아무나 5개를 뽑아보자. 알겠어요? 봐봐. 3, 2, 6, 1, 8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얘 때문에 이렇게 뽑았어도 3, 2, 6, 1, 8을 뽑든 2, 3, 1, 6, 8을 뽑든 8, 2, 6, 1, 3을 뽑든 어쨌든 1은 1로 가는 거야. 2는 2로 가는 거고 3은 3으로 가는 거고 4는 6으로 가고 5는 8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딱 이게 다 그냥 하나로 딱 되는 거라고. 탕 흔들면 그냥 1, 2, 3, 6, 8 되면서 1은 1, 2는 2, 3은 3, 4는 6, 5는 8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순서가 나오면 얘는 뭐다? 조합이다. 순서가 안 나오면 순열이다. 알겠습니까? 좀 이 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몇 개 중에 8개 중에 너희들이 갈 몇 곳을 5곳을 선택만 해주면 순서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갈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8C5 즉 8C3 이렇게요. 그런데 선생님 문제 끝까지 안 읽었네. F4는 얼마로 간대? 6으로 간대요. 됐어. 그럼 이제 5는 어디로밖에 못 가? 7, 8로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얘네는 여기밖에 못 가는 거지. 그럼 5개 중에 3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0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다음 212번이십니다. 10개의 점이 있대요. 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m,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직선은 10개 중에 몇 개? 2개를 택해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 4개에서 2개 택하는 방법수를 빼줘야 되는데 중복이 돼서 빼더라도 하나는 빼고 뺄 건데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5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해돼? 그거를 빼주면 되겠다. 삼각형은 10개 중에 3개를 택하는 방법 중에서 4개 중에 3개를 택하는 방법이죠. 이번에 다 빼주는 거라고 몇 번 설명했던 거 맞지? 그치? 2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213번입니다. 1층에서 5명이 1층, 2층, 3층, 4층, 5층이야. 근데 여기서
5명이 탑승을 했어요. 여기 탑승을 한 거야. 그러면은 2층, 3층, 4층, 5층, 4개 층 중에서 2개의 층에서 2명, 3명이 내릴 거라고 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1번. 2명, 3명으로 조편성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C2, 3C3을 곱해주고, 이건 나눌 건 없죠, 그쵸? 한 거야. 이게 조편성부터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어? 몇 층에서 내릴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4개 층 중에 2개 층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맞지? 그래서 얘랑 얘에서 내린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2명짜리가 여기서 내릴지 3명짜리가 여기서 내릴지, 맞지? 그러면 그것까지 고민해 주는 게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이잖아.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그럼 얘와 얘를 모두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비례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워요. 얘랑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처음 나오더라고. 근데 둘을 다르게 인식을 하시는데 둘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B에 대한 A의 B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B에 대한 A의 B다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 얘가 2대 3이면 오케이? 얘는 4대 6인 거고 얘는 6대 9인 거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3분의 2 A, B, A, B 맞죠? 얘도 어떻게 6분의 4, 9분의 6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이런 의미에서 같은 뜻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A 대 B가 2대 3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A를 자 여기다가 양쪽에 같은 수로 곱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A를 2K, B를 3K라고 두면 2대 3 나오시는 거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됐어요? 마찬가지로 B분의 A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물론 3A가 2B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A를 뭐라고 보겠다고? 2K라고 보겠다고. B를 뭐라고 보겠다고요? 3K라고 보겠다고.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제 둘이 같은 뜻인 게 명확해졌나? 맞아, 안 맞아? 그럼 실제로 또 한번 증명을 해볼게. 같은 뜻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분명 비례식에서 이런 거 하죠. A 대 B는 C 대 D일 때.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B, C는 A, D라고 적는 거 맞죠?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꿔서 적어. 그럼 B분의 A와 D분의 C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실제로 이렇게 곱하는 것도 맞죠? 이렇게요. 그래서 B, C는 A, D다가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같은 표현이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특강 1번에 보시면 문제를 볼게. 1번 0이 아닌 세시수에 대하여 X 대 Y 대 Z가 3대 4대 5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X를 뭐라고 두겠다고? X를 3K, Y를 Z를 5K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K, 위에도 K제곱 아래도 K제곱 나오니까 K제곱이 약분돼 버릴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12분의 X 플러스 Y는 13분의 Y 플러스 Z는 5분의 Z 플러스 X라고 나오는데 그럼 얘도 분명히 나눗셈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고 너도 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얘를 K라고 놔보겠다.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Y는 12K인 거 맞습니까? Y 플러스 Z는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Z 플러스 X는? 그러면 이거는 고등수학상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순환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배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25K, 30K.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5K. 그러면은 Y 플러스 Z가 12K니까 X는 3K가 나오시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X가 3K니까 Y는 9K. 그 다음에 X가 3K니까 Z는 2K.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렇게 나왔을 때 3K, 4K, 5K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나왔을 때 3대 9대 2라고 대답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164번 같은 경우에 5분의 2x 플러스 y는 7분의 x 플러스 2y라고 나왔잖아. 이렇게 해요. 네. 물론 곱하고 곱해서 x는 몇 y 한 다음에 대입해서 상관은 없어. 맞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2x 플러스 y를 뭐라고 둔다? 5k. x 플러스 2y를 뭐라고 둔다? 7k라고 둔 다음에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x는 몇 k, y는 몇 k 표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될 거라는 게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 밑에 거는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x 플러스 y가 3k, y 플러스 z는 4k 이런 식으로 해서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비례식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 스텝 2 풀면서 우리가 뭐 비례식 같은 게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맞습니까? 네. 자, 페이지 81쪽이시고 이제 명제의 증명 이렇게 나오고 여기 증명법이 이제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대우증명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귀류법이라는 게 나올 거야. 이렇게. 고등학교 때 증명법이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2개가 대우증명 귀류법이고 하나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내년에 수1에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대우증명과 귀류법은 둘 다 이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인데 둘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같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류법이 대우증명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나는 분명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 어떤 거냐면 대우증명은 말 그대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얘가 증명해가 좀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명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우가 참이면 본명제가 참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즉 not Q이면 not P다를 얘를 증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참임이 밝혀지면 얘는 자동으로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증명이에요. 근데 귀류법은 뭐냐면 똑같이 결론을 부정을 때려요. 그러면 not Q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not Q라면 명확히 not P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명확히 not P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명확히 not P라고 증명한다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 문제점이 발생해버리는 거야. 되게 더러운 얘긴 한데 한번 들어볼게. 먹으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네. 맞죠? 먹으면 나와. 그럼 대우라고 한다는 건 나오지 못하면 먹지 못한다를 증명하는 게 대우증명법이에요. 나오지 못하면 먹지를 못한다. 맞어요? 그게 참이니까 먹으면 나온다가 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우증명이라고 한다면 귀류법은 뭐냐면 먹으면 나와야 돼. 맞지? 그럼 나오지 못하면 소화불량이 생겨. 그니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차이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뭔가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아마 대우법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죠? 대우증명이 먼저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필수제 15번이야. 좀 더럽긴 하지만 이해가 빡 되죠? 네. 자,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연수 AB는 대전제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명제는 뭐냐면 AB 곱한 거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입니다. 얘를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곱한 게 짝수니까 둘 중 하나 짝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대우 명제를 써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럼 대우 명제를 먼저 써.
그러면 부정 때리는 거죠. A 그리고가 됩니다. B 가 홀수. 얘가 너의 부정인 거죠. 그렇다면 곱한 건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 얘가 바로 대우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모두 홀수라는 뜻인 거거든. 그러면 A, B를 적을 건데 이렇게 적습니다. 잘 봐. 짝수는 2의 배수야. 맞지? 네. 그래서 2m이 짝수야. 그러면 홀수는 여기다 1을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홀수로 쓰는 방식이야. 그런데 B는 똑같이 m을 쓰긴 그렇고 맞습니까? 2n 짝수에다가 1을 더한 게 또 홀수다.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 괜찮아? 단 mn은 뭐가 되겠어요? 자연수가 나온다.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홀수 나오는 거 맞지? 그치? 혹은 뭐 정수여도 상관없고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A, B를 실제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걸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얘는 전개를 당겨주면 4mn 플러스 2m 플러스 2n 플러스 1 나오시죠? 그래 놓고 여기를 뭘로 묶어? 2로 묶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mn 플러스 m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1 나오시는 거 맞죠? mn은 정수기 때문에 너 무조건 정수 나온다. 맞습니까? 근데 정수에 2배 돼 있으니까 너 뭐야? 짝수지? 네. 짝수에 1 더해진 거지? 홀수지. 둘 다 홀수라고 해봤더니 곱한 것도 홀수가 나오네. 그러므로 대우명제가 참이죠. 대우가 참이므로. 선생님은 본명제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본명제도 참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게 대우명제라고요. 알겠습니까? 밑에 하나만 더 해보지 뭐. 알겠습니까? 98-1번 볼게요. 1번. 실수 xy에 대하여. 이것도 대전제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xy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고 y도 0도 아니다. 그럼 너무 아니고 아니다니까 얘보다는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게 속편할 거란 얘기야. 그럼 너 부정 때립시다. x는 0 또는 y가 0이면 xy도 0이다. 그럼 얘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y를 할 건데 x가 어이씨 왜 이래? x가 0 y가 0이 아니야. 또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야. 아니면 둘 다 0이야. 맞아 안 맞아? 이게 x 또는 y는 0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너는 0, 너도 0, 너도 0 맞습니까? 그럼 모든 x, y에 대하여 맞죠? 모든 경우가 다 0이 나오죠? 그럼 대우명제 참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본명제가 참이다. 네. 괜찮나요? 네. 요렇게 되는 게 지금 대우증명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귀류법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귀류법. 귀류법과 대우증명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결론을 부정을 일단 때리고 들어간다는 건데 맞습니까? 근데 얘는 모순점을 찾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필수 16번을 볼게요. 자, 명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대표적인 예로는 루트 2는 무리수다.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가 루트 3이 무리수다잖아. 루트 2도 무리수다. 이게 되게 대표적인 예고. 이건 되게 외우고 있다 그러나? 고1 정도 학생이라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트 3은 무리수다도 마찬가지고 루트 5도 무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귀류법은 얘를 부정을 땡기면이야. 부정을 땡기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근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오케이?
뭐라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래서 루트 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분의 n 단 m은 0은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분수라면 당연히 m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수지 그치? 그러면 m과 n은 분명히 기하분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맞죠? 즉 기하분수라면 m과 n은 서로 소인 정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n은 루트 2m입니다. 맞죠? 그럼 당연히 제곱하고 싶지, 그치? 그러면 n 제곱은 2m 제곱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n 제곱은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지. 맞죠? n 제곱은 2의 배수입니다. 맞죠? 맞아? 근데 잠깐만 여기다가 잠깐만 일로 와봐. n 제곱이 2의 배수라면 n이 2의 배수일까? 오케이? 그럼 이거를 단 n은 정수입니다. 알겠어요? n은 정수.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선생님이 루트 2의 제곱은 2의 배수면 루트 2는 2의 배수가 아니 이런 거 하면 안 돼. n은 정수니까. 그럼 얘를 대우명제로 한번 증명해보자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n이 즉 짝수란 소리잖아. 홀수라면 알겠습니까? 홀수라면 n제곱은 홀수란 얘기가 대우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홀수 2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2배의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2배라는 말은 짝수란 소린 거죠. 1 됐으니까 홀수지, 그치? 홀수니까 홀수 나온 거 맞지, 그치? 대구명제가 참이야? 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n제곱이 2의 배수 이므로 n도 몇의 배수가 나온다? 2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와요? 그런데 n이 2의 배수니까 n을 2k 단 k는 또 마찬가지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오셔야 되겠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따라와. 그러면 4k 제곱이 2m 제곱이 나오고 m 제곱은 2k 제곱이 나오므로 맞죠? 그러면 m 제곱은 또 몇의 배수? 2의 배수지. m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몇의 배수? 자, 이제 모순이 생겼어요. 어떤 모순이 생겼을까? m과 n은 분명 서로 소인 정수 관계라고 했지. 그런데 너도 2의 배수고 너도 2의 배수잖아. 맞죠? 이 말은 m과 n이 서로 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겨버렸습니다. 못 쌌더니 소화불량이 생겼단 말이야. 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무리수를 유리수로 가정을 해봤더니만 소화불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의 열 이렇게 증명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루트 3도 마찬가지야.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닙니다. 무리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루트 3이 유리수라면 알겠습니까? 루트 3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루트 3m이 되실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3m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n제곱 몇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자, m제곱이 3의 배수라면 n도 3의 배수겠냐. 그럼 이걸 또 증명하는 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맞습니까? 그렇다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겠느냐. 이걸 증명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고 얘네가 3의 배수지, 그치?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수는 하나 큰 수가 3의 배수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맞죠? 3의 배수보다 하나 작고 하나 큰 수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3의 배수는 일단 3K라고 적을 수 있을 텐데
하나 크거나 하나 작은 수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뭔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n을 이렇게 표현해봤다. 단 k는 정수입니다. 그럼 n제곱은 너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너는 9k 제곱 뿔마 6k 플러스 1 나오시죠? 그럼 당연히 이번에 뭘로 묶어야 돼? 3으로 묶으셔야 된다고.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어야 된다고. 2의 배수는 2로 묶고 3의 배수는 3으로 묶는 거야. 5의 배수는 5로 묶는 거야. 그래서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뿔마 2k가 나오셔. 그럼 여기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잖아. 플러스 얼마? 1. 3의 배수가 아니네? 3의 배수가 아닌 걸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아니네?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본명제도 참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너가 3의 배수니까 n도 몇의 배수다? 3의 배수다. 그럼 n을 또 몇 k로 놔야 될까 이번에는? 3k로 놔야 되겠죠. n이 3k이고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맞습니까? 그러면 9k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는 3m 제곱이 나올 것이며 맞아요?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m 제곱이 또 몇의 배수이므로? 3의 배수. 그럼 m도 몇의 배수다? 3의 배수. 또 서로 조건에 모순이 생기네요. 증명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2번이나 풀어드린 거야. 똑같은 문제를. 자, 그래서 지금 99-2번도 풀어드린 거예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그거를 뭘로 풀었어? 대우명제로 풀었잖아, 나는. 이러다 보니까 대우랑 귀류법이 좀 헷갈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번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귀류법 형태로 좀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대우 쓰는 거 아니야? 결론을 부정 때려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n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3k보다 하나 크고 작은 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n제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9k 제곱 뿔마 6k 플러스 1이 나오시고요. 맞습니까? 그럼 너는 3배에 3k 제곱 플러스 2k 나오시고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죠? 맞아? 이래버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그래? 그럼 네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대전제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가정의 모순입니다. 이렇게 좀 귀류법 스타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99번의 1번도 그러면 2 빼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라면 근데 이제 얘를 아까처럼 분수로 표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가 영어로 쿼타이언트 넘버고요. 하여튼 Q라고 적습니다. 유리수를 보통. 알겠습니까? 괜찮니?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다가 앞에다 그걸 적어줘야 돼.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라는 말을 적어줘야 돼. 괜히 위에 필수 예제가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나온 다음에 얘가 나온 게 아닌 거거든. 실제로 해설을 보면 이게 이용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2 빼기 Q는 루트 3이라 바꿀 수 있지, 그치? 너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너는 우변은 뭐예요? 무리수죠.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뺀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 나와? 유리수 나오는 거지, 그치? 유리수와 무리수는 같을 수가 없어요. 모순이 생겨버렸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같을 수 없다는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입니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걸 거예요. 괜찮니? 네, 이렇게 대우증명법과 귀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케이? 121쪽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21쪽. 여기 보면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갑니다. 발전 예제 13번에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페이지는 121쪽이죠. 이거는 좀 이걸 잘 이해해 줘야 돼요. 합성함수가 f 합성 gx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x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딱 집어넣어주면 gx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그 gx를 다시 f에 넣는 거 맞죠? 다시 f에 집어넣는 거를 일단 g에 넣는 거고, 그럼 f에 집어넣으면 비로소 f 합성 gx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긴 동그라미가 3개인데 그래프는 분명히 축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했었을걸?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너가 정의역이다. 즉 너가 정의역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누가 치역이다? F. 즉 너가 치역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너가 치역이다라는 말을 내가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래서 분명히 그래프에서 네가 무슨 역을 하는 거야? 정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녹화가 노란색 빨간색이 구별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려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어요? 너를 여기다 표현하고 널 여기다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지. 얘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너 입장에서 보면은 치역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맞습니까? 너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뭐 말이 따라오시겠습니까? 오케이. 잘 보세요. 그러면 느낌만 몇 번 잡으면 돼. 알겠어요? 자, 봅니다. 13번에 F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F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1, 2,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fx예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 2. 얘가 gx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 놓고 뭘 그리라고 했냐면 f 합성 gx를 그려요. 그럼 잘 봐. 이거부터 보는 거지, 그치? 선생님은 요 x를 정의역이라고 했고 gx잖아. 그럼 네가 노란색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노란색. 그 다음 g가 파란색. 저기서 파란색 맞지? 얘가 파란색이야. 근데 그 g를 다시 f에 넣을 거지. 그럼 여기서 얘가 파란색이 되신다. 아니 이 g 값이 다시 한번 이 파란색이 너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 역할을 한다고. f 그래프를 볼 건데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f 여기 볼 거잖아. 그럼 네가 정의역이라.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잖아. 파란색이란 말이야. 그럼 네가 치역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가 빨간색이 되시는 거라고. 대화 되니? 근데 이거를 연결 지어서 우리는 노란색을 보면서 빨간색을 체크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노란색 봐봐. 노란색이 0부터 2까지 변하지. 노란색이 0부터 2까지 변하죠. 그런데 파란색은 0일 때 얼마야? 2에서 2일 때 얼마로? 0으로 변하잖아. 맞아? 그러면 파란색이 2부터 0까지 변하지. 이게 0부터 2까지 변하는 게 아니라 2부터 0까지 변하지.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즉 0부터 2까지 바라볼 건데 파란색은 2부터 0까지란 말이야. 그럼 2부터 0까지면 빨간색은 원래 얼마에 있다가 2에 있다가 0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즉 원래 2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맞아 안 맞아? 알았어. 0일 때 0에서 2로 변하고 2에서 0으로 변하는 거지. 그럼 파란색이 2부터 0까지니까 빨간색은 2부터 0까지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2부터 0까지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모양이 어때? 이렇게 꺾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 이 F가 어디서 급격하게 변해? 1에서 급격하게 변해요. 맞습니까? 파란색이 얼마일 때? 파란색이
1일 때야. 맞지? 그럼 여기 당연히 얼마 나와? 1. 그럼 우리 노란색도 쪼개서 보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노란색이 0에서 1로 변하고 1에서 2로 변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파란색 보세요. 노란색 0에서 1로 변해. 그럼 0,2에서 1,1로 가는 거니까 파란색은 2에서 얼마로? 1로 변하지. 그 다음 1에서 얼마로? 0으로 변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파란색이 이제 2부터 1까지 변해. 빨간색은 그대로 2부터 2까지지. 2까지죠. 2부터 얼마까지 이제? 0까지 변한단 말이야. 대화되니? 그래서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만 보는 거야. 0에서 1까지 변할 때, 노란색이 0에서 1까지 변할 때요. 빨간색은 2부터 2까지 변하는 거고. 노란색이 1부터 2까지 변할 때는 빨간색이 2부터 0까지 변한다고. 이렇게 보신다. 아까랑 똑같은 그림 나오는 거 맞잖아. 네. 이해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볼게. 문제에선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거꾸로 G 합성 fx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맞죠? f가 여기가 노란색이 되시는 거죠. 여기가 노란색. 그 다음에 요 f 값이 파란색이 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파란색. 이 구별돼야 되는데, 말라야지 구별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럼 다시 그 F를 G에다 넣을 걸 정의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얘가 파란색의 역할. 그럼 마지막 얘가 치역, 빨간색의 역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을 기준으로 빨간색을 볼 건데, 근데 이제 노란색 여기 보려고 했더니 얼마씩 급격하게 변해? 1에서 급격하게 변하죠. 노란색이 0부터 1까지, 1에서 얼마까지? 2까지. 그럼 우리 파란색은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맞습니까? 다시 2부터 얼마까지? 2까지 변하시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보면서 빨간색을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G를 말해야 되니까요. 그럼 0부터 2까지래요. 네. 파란색 0부터 2까지. 그럼 빨간색은 2부터 0까지 움직이는 거죠. 맞아? 그러면 쭉 이래. 2부터 2래. 그럼 2가 0이고 2도 0이잖아. 그럼 0에서 얼마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너는 지워도 돼. 노란색이 0부터 1로 변할 때, 0부터 1까지 변할 때는 우리 빨간색은 2부터 0까지 변하시는 거고. 이렇게. 1부터 2까지는 쭉 얼마야? 0.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써볼게. 밑에 확인 체크. 제 143번입니다. 얘가 fx. 그 다음 얘가 gx. 그럼 문제가 이제 뭐냐면 G 합성 fx를 그려라. G 합성 fx를 그려라.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얘가 노란색 됐어요. 정의역. 얘는 사이에 낀 파란색. 요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보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f를 얘를 파란색. 얘가 당연히 노란색. 이해되겠어? 그런데 그 f를 다시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G에서의 정의역이니까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빨간색.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그래프를 노란색에 따라 움직이는 빨간색을 알아볼 거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럼 이제 갑니다. 자, 노란색 보이는 거 너부터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어디서 급격하게 변해? 0. 파란색이 0일 때 급격하게 변하죠. 그럼 파란색이 0 나온 x값은 얼마니까? 1이야. 그래서 저기서 잘라본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노란색이 0부터 1로 변하고 1에서 2로 변할 때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파란색은 0일 때 마이너스 1인 거죠? 1일 땐 0인 거고 2일 때는 1인 거야. 요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파란색이 마이너스 1일 때 빨간색은 1 나오죠? 파란색이 마이너스 1일 때 빨간색은 1 나오잖아. 파란색이 0일 때 빨간색은 얼마 나와? 0. 파란색이 1일 때 빨간색은? 됐어? 그럼 이제 너는 안 본다고 이제. 우린 노란색과 빨간색만 볼 거라. 0일 때 얼마? 0부터 1까지 그쵸? 네. 맞아? 그래서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변할 때 얘는 1부터 0까지 변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1부터 2까지 변할 때는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잘 봐. 해도 되니? 나는 막바로 이제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노란색이고 빨간색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서 잘라보는 것까지 동일해. 여기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0일 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0인 x값 1일 때 이렇게 나눠보겠다라는 건 맞아. 그런데 자, 그럼 이렇게 변할 때 파란색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는 거죠. 네. 파란색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걔를 0과 1 사이에 그린다. 이렇게. 아니, 노란색 여기 볼 거잖아. 그럼 파란색은 마일부터 0까지 보는 거잖아. 마일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일 때는 파란색은 여기 보는 거잖아. 그럼 파란색 여기가 본다라는 거잖아. 거기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0과 1 사이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린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제 1부터 2까지는 0부터 1까지지. 0부터 1까지지.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에다가 저렇게 생긴 그림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맞아? 그러면 잠깐만.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게. 반대로 그려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게 G합성 F죠? F합성 G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이번에 이렇게 한번 연습해볼게. 그럼 말 그대로 여기가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색깔 바꿔줘야 되나? 여기 노란색이야. 그 다음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여기를 빨간색으로 볼게요. 그리고 결국 그려진 F값을 파란색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색깔 정도 바꿔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여기다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색을 그리겠다? 파란색을 그리겠다고 보는 건데. 맞습니까? 그럼 노란색부터 볼게요. 노란색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볼 거야. 근데 빨간색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움직여?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1에서 0으로 보는 거지. 맞아? 그럼 그 빨간색 1에서 0으로 보는 거지. 이 그림이잖아. 순서가 바뀌었지. 무슨 느낌인지 아나? 여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커지는 그림인데 얘는 작아지는 쪽으로 보는 거잖아. 1부터 0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린다? 뒤집어서 그려. 거꾸로 된다고.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얘는 커지는 게 맞잖아. 커지는데 얘는 작아지잖아. 그래서 그림을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려면은 맞죠?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0부터 1까지 볼 거면 노란색 0부터 1까지. 그럼 0부터 1까지 보는 거 맞죠? 0부터 1까지 보는 거 맞죠? 0부터 1까지지. 그럼 얘도 이렇게 보고 너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이번에 그대로 옮기면 된다고. 이렇게. 너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그림을 뒤집어 그렸던 반면 이번엔 방향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맞죠? 이번엔 방향이 같으니까 너도 이렇게 볼 거고 너도 이렇게 볼 거니까 그림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는 뜻이죠. 뒤에 연습 문제 115번 문제 그리고 117번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115번 봐봐. F가 두 개를 그릴게. 똑같은 그림을 두 번을 그릴게요. 알겠습니까? 둘 다 F인데 둘 다 F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리래요. 그러면 노란색, 파란색,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두 번 나왔다라는 말은 여기가 그 중간 단위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맞습니까? 요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을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노란색 봐봐. 0부터 2분의 1, 2부터 1까지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2분의 1, 1 일단 체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빨간색도 파란색이 얼마일 때? 그럼 파란색이 2분의 1일 때, 맞아 안 맞아? 여기도 쪼개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기도 똑같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4분의 1, 4분의 3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 천천히 할게. 노란색이 0부터 4분의 1까지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맞지? 그랬더니 파란색은 0부터 얼마까지 변해? 그쵸? 여기가 2분의 1인 거 맞죠? 이거 그대로 보는 거지.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어디 사이에? 0과 4분의 1 사이에 그려야 된다. 이해돼? 요 사이에다가 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럼 이번에는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볼게. 요렇게요. 그러면 파란색은 2분의 1에서 1로 변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2분의 1부터 1까지 되는 그림이지. 그치? 맞죠? 근데 노란색도 이 방향이고 파란색도 이 방향이니까 그림 그대로. 맞아요? 요 범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린다고. 이해되니?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2분의 1부터 4분의 3 사이는 2분의 1부터 4분의 3 사이는 파란색이 1부터 2분의 1로 움직이지. 1부터 2분의 1로 움직이지. 너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 그림이 반대로 그려져야 된다. 맞아? 근데 저 그림 어디다 그리냐고? 여기다 그린다. 이 그림을 반대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 노란색은 이렇게 보는 건데 파란색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셔야 된다. 오케이? 그럼 다시 4분의 3부터 1까지는 2분에서 0으로 보는 거지. 그치? 2분에서 0으로 보는 거지. 노란색은 이 방향인데 파란색은 이 방향이지. 그럼 이 그림을 여기다 이제 그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려서 이렇게. 자, 117번 보실게요. fx, gx가 그린 것 같다. 이때 합성함수. 자, 일단 f부터 그림을 그려보자. 따단. 자, 그래서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4, 여기가 1.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f고요. 그 다음 g는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렇게요. 그래서 0과 1 사이만, 그쵸? 0과 1 사이만 와리가리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 널 그리래. 그럼 또 우린 쪼레비니까 너 노란색. 됐죠? 그럼 사이에 낀 놈 파란색으로 갈게. 그러면서 G에 다시 늘 놈이니까 여기가 파란색. 그럼 마지막 체크될 G가 빨간색.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을 체크를 할 건데. 됐어? 노란색은, 자, 봅니다. 3까지가 쭉 얼마야? 아니지. Y값 보는 거잖아. 3까지가 쭉 얼마야? 1이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예, 여기 3입니다. 3. 3까지, 그치? 쭉 해서 여기 3까지를 체크를 할 건데, 그때 파란색이 쭉 얼마야? 그럼 여기가 지금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1이란 말이야. 파란색일 때 빨간색이 얼마야? 1인 거지. 그러니까,
쭉 파란색은 1이야.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도 얼마 나와? 쭉 1이 나온다는 거야. 쭉 1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3보다 이제 클 때잖아. 그럼 쭉 얼마야? 쭉 4지, 그치? 그러면 1, 2, 3, 여기가 4거든? 쭉 얼마야? 0이잖아. 파란색이 4면 빨간색은 0이잖아. 4,0이잖아. 즉, 이때는 무조건 4만 나오는 거야, 파란색이. 그러니까 빨간색도 무조건 얼마 나와? 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